마시고 자체에서 계열도 진행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 자, 16번 3차 방정식에 A, B가 들어있어. A, B. 자, 근데 16번 한 실근과 두 헉은 알파랑 알파 제곱을 가질 때 두 실수 A, B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 계산이 여기까지 익혀지네. 일단 해보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같아. 자, 일단 3차 방정식을 나열해볼게. 세제곱 AX제곱 BX 빼기 3은 0에 x가 모르는 실근이 있어. 모르는 실근. 다음은 알파라는 근과 알파 제곱을 허근으로서 가진대. 허허야. 이사님. 얘들아 여기서 지금 실, 허허 세 개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는 안 적혀 있어. 그냥 모르는 실수 1.4, 1, 2, 3, 4 어떤 실수랑 허근 알파랑 알파 제곱. 이사님 여러분들 일단 이게 나와야 돼. 얘들아 알파랑 알파 제곱을 가지고 있대. 허근으로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자 이거야. 저 알파가 누구누구일 수밖에 없을까? 다시 한번. 지금 허근과 허근을 두 근으로 가지고 있어. 세 개 중에 두 개. 근데 우린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허근을 가지는 순간 혈내근이어야 해. 예를 들면 얘는 i가 나오고 얘는 3i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의 생김새로 봤을 때 두 허근은 혈내로서 근이 나와야 돼. 기사님 로서야. 혈내로서. 자 그러면 혈내로서 나와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봐봐. 지금 저기의 한 근 알파랑 요 알파 제곱은 서로 허근이면서 혈내가 돼야 돼. 얘들아 혈내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자 해볼게. 자 가보자. 저 알파의 근을 짜증나지만 가정법을 해보자. 가정법. 알파를 A 플러스 BI로 잡을게. 복소수의 일반형 A 플러스 BI. 쌤 왜 소문자로 안 잡으셨어요? 문제 겹칠까봐 그냥 다른 문자 잡았어요. 자 근데 그러면 A 플러스 BI로 잡으면 우리는 알파 제곱을 한번 계산해보자. 알파 제곱. 그러면 그 수의 제곱은 곱셈 공식을 써보면 이 정도인 거는 뭐 복소수의 곱셈법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랑 얘가 그냥 허수가 아니라 혈내가 된 허수야. 그럼 혈내근의 특징은 뭐냐면 혈내근의 특징 바로 혈내 특징 뭐예요? 앞에 숫자만 같고 뒤에 숫자는 부호만 달아야 되겠죠. 혈내는 이런 거야. 서로 혈내 관계라는 건 실수부랑 허수부 중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게 서로 혈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알파랑 알파 제곱이 허근이면서 3차 방식의 근이니까 혈내 근이 돼야 된다고. 그럼 해보자. 첫 번째 혈내 근이 돼야 되니까 실수부는 같아야 돼. 허수 부분은 부호만 달라야 돼. 그럼 B의 부호 바꾼 수가 상대방 I 앞에 있는 수 이 A, B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따라오고 있지? 자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이 아랫줄의 뜻이 뭐냐면 마이너스 B가 2AB라는 건 이양해 보면 2AB 플러스 B는 제로야. 제로. B로 묶으면 그러니까 B로 인수분해해보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되게 하는 수를 나열하면 이거거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길에 놓여 있어. 이걸 풀어봤을 때 앞에가 0이거나 뒤가 0이면 A, B의 가능성이 생겨.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또는 B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둘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B는 0이면 안 되죠. B가 0의 순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거 실수야.
그래서 지금은 b가 0일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얻었어. 안 끝났어. 허수분의 부호가 바뀌면서 실수분을 같아야 돼. 그럼 해보자.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해볼게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은 같다 4분의 1 빼기 b제곱. 이항하고 이항하면 b제곱은 같다 4분의 3이 나올 거야. 이항하고 이항한 거다. 그럼 b제곱이 4분의 3인 b는 몇이야? 풀마 2분의 루트 3. 근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고민해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왜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하면 편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플러스 2분의 루트 3으로 잡으면 이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알파의 제곱은 사실상 이거 제곱해보시면 편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i가 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해잖아요.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관이 없다고. 알파의 얘를 플러스로 잡고 편리하면 알파 제곱이 될 거고, 또는 알파를 이거 빼기 2분의 3i로 잡아도 편리하면 얘가 되니까 서로 순서 바꾸면 똑같은 거라서 그냥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해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왜? 끝난 게 이미 느껴져. 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몰라 실근 초근허근. 근데 허근이 컬레로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컬레로서 이 근이 결정되었어. 바로 x는 더러운 숫자 더수, 또 다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그치? 근데 우리는 뭘 아냐면 세 근의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자리를 알기 때문에 곱한수를 비교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의 실은은 모르겠으니까 네모라고 잡을게. 네모 알파 제곱. 자 세 근의 곱을 해보자. 자 세 근의 곱하면 네모 곱하기 제 곱하기 제야. 근데 얘를 먼저 곱해봐. 이거 중에 먼저 곱해보세요. 이 근과 전 곱해보시면 합차 공식이니까 암산되니? 암산돼. 이거 곱해보세요. 곱쳐서 곱하기 곱쳐. 그러면 실근 곱하기 다른 두 근, 허근 두 개 곱해주시면 이거 곱하면 그 합차 공식을 곱할 수 있으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신기하게 1 나오거든요. 1네모. 근데 세근의 곱 1네모인데 이 세근의 곱은 문제에서 개수분의 개수하고 부호까지 바꿔야 되니까 지금은 3이지. 그럼 3이 되는 수를 찾아서 네모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네모를 찾은 후에 이제 뭐 하면 될까? 세근의 곱이 네모니까 이제 A, B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은 그거 해야죠. 근과 개수의 관계. 해보자. 합한수 먼저 적어볼까? 자, 3차 방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같다 더하고 더하고 더한 거. 더는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같나요? 몇 대요? 3 더하기 i 날아가니까 더하면은 더하는 순간은 2죠.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그럼 두 곱을 기다리면은 이건 b인데 b는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몇 나올까? 곱하면서 곱한 걸 더해봐. 그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래서 A도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두 개씩 곱한 과정을 저 생략했거든요. 안 튼 거예요. 생략한 거고 그냥 실제로 보여주면 두 개씩.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7, 18번, 17번. 네, 17번은 가나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짜리랑 2짜리인 두 이차함수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가 y는 fx랑 y는 gx는 x는 p를 축으로 한다. 축. 이차함수 축 기억나? 축. 대칭축이죠. 나 조건 fx가 gx보다 커지는 곳에는 마이너스 2랑 14이다. 그때 P 곱하기 F4 빼기 G4 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자, 러프하게 말할게. 러프, 대략적으로 fx랑 gx가 2차 함수래. 2분의 1 x제곱, 2x제곱. 앞에 있는 개 수가 2분의 1과 1이에요. 자, 근데 다 가나 조건 맞죠? 첫 번째 가 fx랑 gx 모두 x는 p라는 이 자리를 축으로 가진다. 그 다음에 나 조건 fx는 크거나 같다 gx 그거의 행은 x는 마이너스 2랑 14이다.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fx랑 gx가 동시평면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대칭축은 여기, gx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자, f랑 g가 모두 그래프 관점에서 대칭축 자리가 일정한 곳 P라는 곳에서 축으로 가진대. 자,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큰 곳, fx가 gx보다 높은 곳에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10 이하의 곳이래. 그럼 여기서 직관적인 생각이 있다? 직관적인 생각. 직관적이야. 그냥 아주 쉽네. 해를 그리면 마이너스 2 이상 10 이하인 곳이 해가 되는데 그 뜻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항하면 이항한 다음에 뒤집어서 쓴 거야. G에서 F를 뺀 수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의 해가 사이값으로 나왔어. 사이값.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야. 왼쪽에 놓인 수식이 G 빼기 F가 반드시야. 얘랑 얘를 해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지. 끝에 놓인 수가 있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2차 방정식 만들기, 작성하기 해서 해가 주어진 경우고 사이값이면 작을 때. 그래서 여기는 식을 쓸 수 있어요. 바로 근과 근의 부호 바꾸면서. 이해됩니까? 자, 근데 요 앞에 A배를 해줘야 돼. A배. 근데 지금 A배 몇인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돼야만 돼. 해가 나왔으니까. 사이값으로. 그러면 이 왼쪽에 놓인 식을 떼어서 가져오면 요거야. 근데 앞에 놓인 수 A배가 필요해. 내 A배는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아니다.
뒤에서 f를 빼면 동류항끼리 빼는 과정에서 2x 제곱의 1랑 2분의 1 빼니까 상식적으로 2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부분적으로 일단 뺄 수 있어. 식에서 식을 빼면 되지. 그 뺀 수식에 0 이하인 곳의 해를 스포일러 했잖아. 마이랑 10 사이값.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정보를 알아냈어.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앞에 놓인 수까지 알 수 있죠. 왜냐면 얘에서 빼면 되니까. 이해됐어? 빼봐. 그쵸? 자, 근데 추가적으로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 얘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들어봐. 마이너스 2,0을 뚫고 10을 뚫으면서 문자 앞에 있는 3비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지. 그래야 사이값이 더 아래쪽이. 그치? 근데 그 이차함수의 대칭축 자리는 암산할 수 있죠. 가운데 자리. 몇이죠? 오케이? 너무 어려웠네. 그래프에서 보자. 아래로 블록한 곳에 내려간 곳이 해가 이거니까 이 사이 값의 가운데를 찾으면 사일 거 아니야. 걔가 뭐일 것 같아? 그게 문제에서 가에서 말했었던 대칭축이 어디일까요의 그 P가 다 되는 거야. 생각을 멈추면 안 돼. 두 이차함수는 축이 똑같다고 문제에 써있었어. 같은 자리가 대칭축이야. 근데 그 함수랑 저 함수를 빼면은 여전히 이차함수인데 곡선끼리 빼도 이차함수예요. 근데 이차함수를 만들었더니 이런 꼴이 나오면서 대칭축도 변하진 않겠지. 왜냐면 여기가 L일 거 아니에요. 평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뺀 거야. 그럼 대칭축도 변하진 않겠지. 가운데 자리 4. 오케이? 따라서 P도 구한 거예요. 따라서 P는 그 해의 정중앙 마이너스 2랑 10의 사이가 4잖아. 그래서 P는 4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칭축. 그 다음에 문제에서 F4 빼기 G4를 물어봤지. 근데 얘들아 F4 빼기 G4는 우리가 아까 G 빼기 F를 수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X자리에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4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야 G4 빼기 F4를 구해보자. X자리에 4 넣어봐. 등호 무시하고 부족 무시하고 그냥 등식. 그래서 X자리에 4 넣으면 2분의 3 괄호 열고 4 플러스 2 4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보면은 2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3, 3은 9, 9, 6이 54 마이너스 54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 수에 뭐 해야 될까? 4. 그 수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수 빼기 저수인데 저수에서 이수를 뺀 수를 얻어냈어. G 빼기 F. 우리는 지금 G에서 F 뺀 걸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G 빼기 F의 수식이 오니까 4를 했더니 마이너스 54고 그 수를 부호만 바꿔주면 얘가 될 테니까 얘는 54. 따라서 그 54란 문제에서 P를 곱하라고 했으므로 서서 곱하면 4 곱하기 54에서 216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거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이값이니까 가운데 자리가 축일 거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4가 그 자리. 좋습니다. 18번. 문제 풀만 해봅니다. 18번까지만 일단 오늘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18번까지만 일단은 이번 주 자기간 채우면서 도장 좀 새롭게 찍어서 놓으시면 되네요.
8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x 4제곱 빼기 2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은 0이 되는 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기호로 표현해서 기호 F 괄호 안에 A라고 적자.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기호로 약속을 하자. 뭔 말이지? 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이거 4차 방정식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야.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최근에 했던 거 있었어요. 개념을 이해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자, 보자. 첫 번째. 자, 얘들아, 지금 요거 짝수 제곱만 등장했으니까 얘들아, 짝수 제곱에 4제곱과 제곱. 그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보자. 그럼 치환하고 나열하면 라지 x 예제곱 빼기 2a 플러스 2 라지 x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은 0꼴. 근데 치환하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바로 대각선 공식이요. 해볼게. 맨 앞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xx. 맨 뒤에 여기는 이거 좀 꺼낼까? 여기요. 땡땡이 이르는 거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어떻게? a 플러스 3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그쵸? 이거 대각선에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호 연결해줘야 돼. 곱하면서 더했을 때 앞에 놓인 수가 이렇게 등장하려면 뭐 줘야 돼? 둘 다 뭐마지? 오케이?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해보자. 자, 인수분해해서 나열하면 라지 x 빼기 a 빼기 4 같고 x 빼기 빼기 x를 되돌려 놓으면 다 왔다. 다 왔어. 소문자의 제곱, 소문자의 제곱. 자, 인수분해 하고 나서 적어볼게. 자, 얘들아, 저기 끝까지. 그럼 해를 나열하면 x제곱이 x제곱이야. a 플러스 4가 되는 수 또는 x제곱이 a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그치? 강제로 해를 구하면, 얘들아, 강제로 해를 구해보자. 얘는 해 구할 수 있니? 강제로 해 구할 수 있죠? 자, 해보자. 요 녀석의 해 뭐 하면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되죠? 풀마 루트 a 플러스 4. 여기에 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2. 괜찮습니까? 그럼 해가 복소수 포함해서 4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풀마 루트. 근데 차차반식은 4개까지 나오는데, 자, 우리는 그 근의 실수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하재. 그러면 이제부터는 걔 노가다인데요. 자, 노가다 해봅시다. F-5의 뜻이 뭐예요? 뜻. 괄호 안쪽이 바뀌었습니다. -5로. 그럼 A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건 여기다가 살포시 -5를 집어넣으면 그때 근근이 실근 몇 개 나와? A 자리에 마오를 집어넣고 루트 읽어보세요. 예성아 뭐 같아?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근이 총 4개 중에 실수만 쌤 몇 개야? 없어요. 딴 게 좋아요. 그쵸? 딴 게 나옵니까? 딴 게? F의 마사는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F 마사는 몇이야? A에다가 저수를 대입하고 실수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세워. 몇 개야? 글자는 몇 개 같아? F 마사? 하나? 0으로서 하나 좋아요. 여기다가 마사 넣으면은 루트 0이니까 0이고 풀마 0도 0이니까 한 개로 가야 되겠지? 이해돼? F-2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F-1을 계산하시오. A가 -2로 바뀌었을 때의 실근의 개수. 그럼 얘는 암산되십니까? 2개쯤 있겠죠?
여기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니까 풀마 루트 2. F의 1, 2, 6은요? 다 써야 돼요. 세 번만 계산해보자. 1일 때는 A가 1이니까 1 집어넣고 루트 중에서 실수한 게 1이면 2개. F2는 3 올. 역시나 F6은요? 4 좋습니다. 그래서 0, 1, 2, 2, 3, 4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10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까지 오답입니다. 일단 여러분 저거는 한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 아마 RPM 문제에서도 거의 뒤에 실력은 문제들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통해서 이거를 풀기 위한 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조각들이 있어. 유형의 단위가 있어요. 단위. 부등식을 만들 때 해, 부 바꾸면서 곱하는 거. 이런 것도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기본 공식들 한번 이번에 좀 몰랐던 것들은 좀 충격을 좀 받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냥 공부 시간 많이 늘리세요. 그러면 잘 해줘요. 자, 순열로 갈까요? 그냥 걸리네. 일단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좀 수치가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새로운 기호가 나왔어요. 뭐였죠? 순열. 자, 순열이라는 건 경우의 수 종류에서 일부분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특별한 경우. 언제? 읽어봤을 때 서로 다른 n개 또는 서로 다른 제곱 n개 중에서 r개의 자리에 마구잡이로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배열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를 순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퍼뮤테이션 P라고 씁니다. NPR이라고 있고요. 퍼뮤테이션.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 일단 한번 읽고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479부터 248, 249 사전식 배열은 일단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풀어봤나요? 색깔까지 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색깔 한번 해보세요. 색깔 한번 해보세요. 네. 색깔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색깔? 여기서 색깔 해보세요. 색깔 해보세요.
노트 스캔해 보니까 틀린 것들에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평가구나. 여기 하나랑 선생님, 네? 스티븐 마니플레스 당하셨어요. 스트레스 뭐야? 스티븐 마니플레스 당하셨어요. 스텝 2 마지막에 스텝 1을 쓰였다고? 그거는 잘했죠? 반대예요. 아니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 다 나와요. 이렇게 안 쓰고 뒤에 걸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스텝 1이랑 스텝 2가 있는 그 문제들을 풀 건데 스텝 2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우니까 스텝 1은 그냥 앞에 의견 똑같으면 돼요. 진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스텝 2에서 제가 살짝 보니까 562번 이거 그 마부에 대한 내용이죠. 마차를 끄는 사람 마부. 다음은 565번, 566번이 여러분들이 좀 아래 거 두 문제 좀 틀린 것 같아서 이것만 빠르게 보고 일단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번에 그 진영이 복귀했던데, 그쵸? 근데 왜 파워번을 못 얻고 있어? 영화도 같은 곳이라고 말하던데. 맞아요. 영화 못 봤구나. 여기 월스토가 한번 가보겠어요. 진짜 네, 562번에 한번 문제 읽어보니까 어느 관광지가 있어. 마치 이렇게 으랴 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총 8자리 중에서 여기에 지금 마차를 끌고 계신 할아버지가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총 7명의 관광객 A, B, C, D, F를 여기다가 자유롭게 앉히면 되는데 A, B, C, D, F, G 근데 문제에서 자 여기다가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7명이 있고 번호를 매겨볼게. 번호 1, 2, 3, 4, 5, 6, 7 이렇게 의자가 7개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앉히면 7팩이 정답이었을 거야. 야 아무나 앉아. 7자리 중에 7명 7팩토리얼.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왜? 가족분과 가족번에 제한된 규칙이 써있어. 자, 이 게임에서는 마구잡이로 곱하면 안 돼요. 자, 가족번 A와 B는 서로 친구라서 2인용 의자에 앉는다고 이렇게 생겨요. 이웃이야. 그 다음에 나조건 C와 D는 싸웠나봐요.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절대로 이웃하지 하지 않도록 이를 앉혀서 곱하면 되는데 일의 순서가 적혀 있어요. A와 B는 이웃하도록, C와 D는 이웃하지 않도록. 괜찮습니까? 그럼 세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순열 단원에서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주인공을 A, B로 잡자. 얘들아, A, B를 이웃용 의자에 이웃하게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면 A, B가 최초에 앉을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야? 다시 한번 A, B가 2인용 의자에 이웃하면서 앉는다를 지키는 결과를 여기다가 그리면 가족권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으면 되니까 지금은 세 줄까지 가능하죠. 결과가 앉는다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으면서 좌우를 자리 바꿀 수도 있어. A, B, B, A, A, B, B, A, A, B, B 했으니까 결국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A, B가 최초에 앉을 수 있는 모든 결과는 6문금으로 볼 수 있어. 이해되니? 2인용 의자에 앉는다야. 자, 근데 이게 안 끝났죠?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A, B가 앉았다고 치자. 어디에?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여기 앉았다고 칠게. 자, 그럼 A, B는 버려. 자, 그럼 6개 있다 A, B가 앉은 자리에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5개 남아있어. 그치? 그 5자리에 남아있는데 다음 뭐 해야 돼?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돼. 그치? 몇 개일까? C와 D를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모든 결과의 수. 몇 개일까? 이거는 일일이 쓰시면 돼요. 자, 해보자.
지금 AB가 앉은 자리로부터 따다다다당 5개 남았는데 CD가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 같은 데에 앉으면 안 돼요. 떨어져 앉아야 돼. 그래서 그냥 세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세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세자. 얘들아 CD가 이웃하지 않도록 세고 싶은데 반대로 거꾸로 CD를 이웃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일까? CD가 이웃할 방법 몇 개다? 이웃의 결과 CD가 이웃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세면 CD가 이웃할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어요 저 그림에서는 그쵸? 근데 우리는 CD가 이웃하지 않는 배열을 세고 싶어. 그러면 CD가 이웃하는 걸 세면 4개밖에 안 나와. 근데 전체는 몇 개라고 봐야 될까? 즉 CD가 자유롭게 앉았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 근데 몇 개라고 읽으면 돼? 1번부터 7번까지 5버튼이 있어요 지금. 5개 버튼 중에 야 CD 앉아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호로 쓰면은 OP라고 적으면 되죠. OP 5개의 선택지 의자의 개수 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지금은 5, 4, 20이라는 걸 셀 수 있거든. 듣고 있니? 따라서 20이라는 전체 배열에서 CD가 붙어 앉은 몇 개? 4개 정도만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0 빼기 4니까 CD가 반대로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CD가 이웃하지 않는 결과의 개수는 계산을 해보면 16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라 했나? 자 그러면 일단 AB가 이웃한다의 결과의 수가 6개였고 그 다음은 CD가 떨어져 앉는 방법을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막 해보면 16개가 나온 거야. 자, 근데 아직 일이 안 끝났지? 아직도 일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이야. 자, 근데 AB가 앉았고 CD가 앉았어. 붙어 앉지 않도록. 근데 마지막 뭐 해야 돼? 그럼 CD까지 앉았다고 치자. CD 예를 들어 C가 뭐 CD가 이렇게 앉았어요. CD. 그러면 A, B, CD가 차례대로 앉고 앉은 다음에 남아있는 세 의자에 EFG를 막 앉히면 되니까 EFG가 남은 세 자리 3팩토리얼 곱하시면 돼서 따라서 6 곱하기 16은 96이고요 3팩토리얼은 6이라서 또 곱하면 576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붙어 앉도록과 붙어 앉지 않도록이라는 이웃하는 두 가지를 섞어서 낸 문제입니다. 오케이? 어디서 틀렸는지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잘못했으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잘해요. 여기서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565번. 565번은 숫자를 만들 때 특정한 수보다 작도록이야. 특정한 수보다 작도록. 자, 우리 손아 뒤에는 2, 3, 4, 5, 6, 7이라는 낼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자, 근데 지금이네요. 2, 3, 4, 5 맞죠? 자, 근데 이 5개의 카드 섞어서 5자리 수를 만든대. 10, 100, 1000, 만, 1000, 100,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문제에서 54,000보다 작은이야. 짝수. 자,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기준이 2개가 등장했어. 54,000보다 작게. 그리고 짝수가 되는 수. 몇 개 있을까? 해보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세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자, 54,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숫자를 마구잡이로 배열하지 말자. 그러면 앞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일단 만의 자리부터 결정해 볼게. 얘들아, 만의 자리에 예를 들어 뭐 쓰면 54,00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니? 용훈아, 예를 들어 뭐 있을까? 54,000보다 작은 5자리 만들고 싶어. 이 같은 거? 좋아요.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다 쓸게.
2만 몇 장, 2만 몇 자리. 그리고 2만 몇 자리 특징이 뭘까 해볼게. 얘들아, 2를 적는 순간 2를 적었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자리에 이제 카드가 4개 남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결과 중에 짝수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 그치? 근데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맨 앞에 2를 적고 사용한 카드 버린 다음에 점프해서 1의 자리를 배열해보자. 1의 자리 누구 쓸래? 짝수가 돼야 되니까. 2는 맨 앞에 썼다고. 2만 몇 자리인데 2. 근데 1의 자리로 점프하면 1의 자리는 짝수가 되려면 누구 써야 돼? 4 또는 6. 4 또는 6. 따라서 지금 여기는 4 아니면 6만 써야 되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거야. 4 아니면 6이 짝수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 시작하면 4, 6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빈 칸만 더 채워볼게. 그럼 4, 6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남은 카드가 이제 3개 남았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4, 5, 6. 그럼 3, 5, 6이 카드를 이 가운데에다가 숨겨 넣으면 되니까 배열이야. 즉 얘는 그냥 3팩으로 묶으면 되겠다. 3팩. 결국은 12개. 이해돼? 2만으로 시작하는 모든 수를 나열한 거야. 맨 뒤에 짝수가 되면서.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카드도 세보자. 뭐 있을까? 예를 들어 4로도 시작하는 것들 3만. 그치? 그러니까 3만으로 시작하는 5자리 쓰면서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중요하지. 그럼 뭐 해야 돼? 이번에는 3을 썼으니까 남은 1, 4, 5, 6 중에서 1, 4, 5, 6 중에 짝수의 후보 아니지 2, 4, 5, 6이요. 얘는 2, 4, 6 책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2, 4, 6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올려놓으면 돼. 올려놓자. 하나 올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가운데 세 자리가 아직 남아있고 카드의 개수도 3개니까 3개 중에 3배열. 또 3팩이죠. 그래서 얘는 3이다. 그치? 300 곱하기 3이니까 6, 3, 18. 1 끝났나? 1 안 끝났지? 또 뭐 있어? 4로 시작하는 것들 4만. 이것도 1의 자리가 좀 중요한데 4를 사용한 순간 2, 3, 5, 6이 나왔어. 2, 3, 5, 6가 짝수가 되려면 2 아니면 6이죠? 두 가지. 여기 또 선택하면 되겠지? 그치? 더 있나? 더 있을까? 셌고, 세고, 셌어요. 더 있죠? 더 있어. 바로 5로 시작하는 카드. 자, 근데 5로 시작하는 카드는 좀 번거로운 게 5만 4천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1의 자리 먼저 몇 개 했는데 이거 좀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까라면 까야죠. 해봅시다. 마지막 5 같은 경우는 4천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치기 해볼게. 내가 가지치기. 5 다음으로 올 수 있는 1000의 자리는 5를 살짝 지우면 지금은 2 아니면 3이겠네요. 그렇습니까? 4천보다 작아야 되니까 5, 2, 5, 3. 5, 4보다 작잖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열을 시작하자. 그럼 5이라고 치면 1의 자리가 짝수가 되는 걸 지켜야 되니까 5이면 3, 4, 6이 남았는데 4 아니면 6이라서 두 가지 사용 가능하고 중간에 두 개의 빈칸이 남았으므로 이 빈칸을 더 배열하는 건 2팩 소열이 있겠지. 따라서 2팩 곱하기 뒷자리 4리 중에 하나, 두 개. 그래서 4가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얘도 해야 돼. 5, 3이면 빈칸 중에 1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5, 3을 지우면 2, 4, 6이 남았고 세 가지가 남고요. 그리고 여기 또 2팩 하면 되니까 그래서 2팩에 3 계산해 보시면 6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거 더하시면 54,000보다 작은
짝수의 모든 개수가 3. 정답은 52. 566번 저머니 아시죠? 독일 인유에 응? 히트. 응? 히트. 히틀러요? 진짜 저머니가 있는데요. 그 뭐냐 그 저건 뭔 말이지? 저 영단어 없는 거죠? 쥐르네미야. 어쨌든 자 7개 문자를 배열하여 사전식 배열할 때 GYRMMEA와 NGEAMRY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세시오. 넘어가시자. 자 끊고 끊으면 저머니. 자, 얘들아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우리가 알파벳 송 A, B, C, D 불렀을 때 가장 앞에서부터가 센 거예요. 강한 우선순위. 그래서 알파벳 송 불렀을 때 얘들아 일단 이거 재배열하면은 우선순위가 센 것부터 볼까? 강력한 거 우선순위라고 할게. 7개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세요? 우선순위 센 것부터. A, B, C도 불러볼게. A, B, C, D 블라블라블라. 이게죠. 그 다음은요. A, B, C, D, E. E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센 거야. 알파벳 순서를 보는 거예요. 남은 사전식 배열은 알파벳 순서. H, I, G, J, H, R, I, G, G, H, I, J, K, L, M, N. B, Q, R, N 띄었어요. G가 먼저 뭐야 G 어디였어? 아 머리 아프다. 1시부터 특강에서 힘들어 정말 오고 정말. 자, A 다음은 RY. 오케이 RY 이건 맞죠? RY. 이때 이게 7개의 배열 중에 가장 센 것부터 앞에서부터 진행한 거야. A, E, G, M, N, R, Y.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 문제에서 사전식 배열했더니 막 섞으면 G, Y, R 숫자를 이렇게 누가 하는지 아냐 이거? 이 배열을 봐. 저 배열 N, G, E 아무리 몇 개나 있을까? 해보자.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셀 수 있는 배열은 요 사이에 들어간 놈이야. 보자마자 귀찮네. 얘 숫자로 적으면 편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숫자가 납작했습니다. 합시다. 승님이 합시다. 자, 해보자. 첫 번째. 그럼 얘들아 지금은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다는 건 첫 번째. 일단은 앞에 있는 배열만 뜯어서 바라보면은 GN이니까 지금은 GN. 아 여기랑 뭔가 여기에 서열이 좀 있으니까 해볼게. 첫 번째. G가 더 먼저였을 거야. 얘들아 G, Y, R, N, M, E, A 보다 사전식 배열해봤을 때 얘들아 그럼 여기는 지금 얘는 일단 기준 얘는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인 거고 처음이죠. 끝은 이제 얘가 처음인 게 끝인데 처음 다음 거는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얘들아 지금 각각의 G에서 빈칸을 만들어 볼게. 6개. 자 뭐야 이거? 자, R은 GY를 지우면 A가 더 센 건데 여기는 지금 R이니까 R. 뭐지? 거꾸로. 뭐냐 이거? 아 얘는 지금 앞에서부터 재배열 해봤더니 지금 G 다음으로 지금 기준이 되는 숫자가 충분히 맨 뒤에 있는 숫자예요, 그쵸? 그쵸? M, E, 그럼 G로 시작하는 마지막에
그쵸? 이게 내가 지금 G로 시작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그냥 셀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배열은 M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럼 M으로 시작하는 거를 다 세면 이건 어렵지 않게 세울게요. M으로 시작하는 거 그냥 한 번에 6팩토리얼 적으면 되겠죠? M으로 시작하는 모든 배열 6개 6자리 넣으면 되니까 6팩토리얼이고 720가지가 보장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N으로 시작하는 거 셀 건데 N으로 시작하면서 6개의 배열을 만들었을 때 NG 전에 걸 세야 돼. 그럼 NG 전에 쓴다는 거 일단 N을 맨 앞에 박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센 거는 A로 시작하는 거 5팩토리얼이 있으니까 120개가 누적이 되고 N으로 시작하면서 E 안 했죠? N으로 시작하는 거 또 5팩 나오죠? 다음은 또 뭐 있어? N으로 시작하면서 N, N, A, N, E, N, G. 아 근데 NG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랑 닮았으니까 살짝 좀 쪼개야 되겠다. 그래서 NG로 시작하는 거는 조금 더 쪼개볼게. NG라고 치면 우선순위가 그 다음으로 센 거는 A부터인데 A 아니니까 A로 시작하는 거 싹 다 세보자. 그럼 400개 나오겠지? 이름이죠? 24. 다음은 NG, NG, A, NG, E. 근데 지금 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고 싶은 그 결과랑 닮았잖아? 그래서 이거 또 쪼개야 되겠네. 젠장. 아니 똑같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자 근데 NG이면은 그 다음으로 쓰인 건 NGE 자 A인데 뭐야 NGE 똑같잖아.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 세 써봤더니 똑같네요. 그쵸? MRY 괜찮습니까? 그럼 그 뜻이 뭐야? 그럼 이거의 표의 뜻이 뭔지 이해됐어? 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주인공이 있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달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배열이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은 얘보다 다음인 배열이 한 번에 묶어서 720개 나왔고 120, 120, 그 다음 24 더 이상은 겹치니까 안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더하시면 720 더하기 120, 24 해서 정답은 984